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죠. HBM은 첨단 메모리의 황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반도체 하면 정말 HBM 얘기를 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HBM 대전 불꽃을 튀기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HBM이 일반 D램과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 이주환 애널리스트님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일단 D램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중에서 임시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그 D램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와 AI 쪽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메모리들은 예. 기본을 보면 일단 그래픽 메모리입니다. 그래픽 메모리. 원래 옛날에 노트북에 보면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셋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게임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시청할 때 그래픽 메모리의 성능에 따라서 더 빠르게 어떤 그런 영상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HBM도 처음에는 그래픽 칩셋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래픽 메모리의 일종인데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는 그래픽 메모리인데 HBM이라는 거는 메모리를 수평으로 여러 개를 배치하는 대신에 수직으로 아파트 같이 쌓아서 병목 현상을 없앤 어떤 일종의 패키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도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올라서 있는 원래는 것이다. 평면의 빌라처럼 뭐 한 몇십 집, 6채, 뭐 12채 이런 식으로 메모리 칩셋을 평면으로 구성을 했던 것들을 예. 좀 더 데이터의 이송 속도를 빨리 하고 많은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아파트 같이 위로 8층, 12층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린 거라 일종의 패키지의 일종이고 각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층에 존재하는 D램들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D램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높이 쌓을수록 성능과 효율이 뛰어난 거예요? 높이 계속 쌓으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들이 이론적으로 용량은 커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직을 뚫고 내려오면서 기술적인 에러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예. 그다음에 HBM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윗면이 위에 층에 아랫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 방열 이슈가 가장 큰데 높이 쌓다 보면 그 방열 이슈가 결국에는 칩셋의 에러로 연결되거나 페일리어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무조건 높이 쌓는다고 해서 이것이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 HBM이 그래픽 메모리로 사용되다 어떻게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인공지능과 만나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러니까 HBM이나 아까 스택해서 네.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2010년인가부터 엔비디아가 그래픽 메모리에서 특화되지 않고 이런 다른 AI용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했어요.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예. 그리고 뭐 두 번째 버전은 삼성전자가 또 2년 뒤에 하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 퍼스트 무버가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2013년에 제가 개발했다 말씀드렸죠. 예. 근데 이제 AI가 처음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그 이세돌 그거 했을 때 그런 하고. 시츄에이션이 기억나실 텐데 네, 하고. 그 전에 처음에 이제 AI끼리 막뭐 섬에 나왔을 때 성능을 하고 무슨 대회에서 하고 시작한 게 2012년이에요. 2012년. 그래서 그 직후에 2013년에 하이닉스가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또 2015년에 개발하고 했는데 AI가 빨리 안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안 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2020년, 18년 돼서 큰 거잖아요. 예. 삼성전자는 좀 하다가 이거 별거 빨리 안 큰다 시장이 싶어서 그렇게 팀을 그렇게 전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그 전력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2018년인가 22년에 그 AI가 뜰 때 하이닉스는 그걸 잡은 거죠. 끈질기게 한 5년간 버텨가지고 삼성은 중간에 포기 아닌 포기 비슷하게 했고 대신에 삼성전자가? 다른 DDR5, 6고 그래픽이고 이렇게 하면서 리소스 투입을 분산시키고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면 올인 비슷하게 했는데 그게 엔비디아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픽 메모리가 게임용이 이제 AI의 등급과 함께 202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컸고 우리 눈에 보인 거는 재작년부터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당시에 SK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했다고 하는데 뭔가 그 메모리의 1등이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 판단을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박연 전에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개발은 해놨는데 예.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이 빠르게 커지질 않으니까 시장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1등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등은
굳이 새로운 제품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이미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다른 D램 낸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파운더리도 하고 있었고. 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모리 외에는 딱히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메모리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낸드는 계속 기술력에서 밀려가지고 D램 외에는 사실상 삼성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을 갖고 있는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D램과 연관된 쪽에 계속 팠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장이 커진 뒤에 하지라고 사실은 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에 판단했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진 개발해놨으니까 시장이 많이 커지면 그곳에 또 투자를 많이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세대, 4세대 성능 개선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에 투입할 만한 어떤 성능의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네.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 주춤하는 사이에 3세대, 4세대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만큼의 성능의 제품들 만들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고객들이 원했던 퀄리티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면 지금 사용되는 HBM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HBM은 몇 세대라고 그래요? 지금 어느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3이라 해서 HBM3 제품이 HBM3.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 제품이고요. HBM3. 네, 얼마 전에 2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이번 지금 2, 4분기 예. 한참 경쟁이 붙는다 만다 이거 하는 것은 HBM3E 버전을 HBM3E. 영어 익스텐션 붙여가지고요. 그거 한 버전을 갖고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HBM3 이 최신형 버전을 어느 높이까지 올리느냐에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느 몇 단 제품이냐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일단 양산에서 우선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8단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8단. 삼성전자는 8단을 건너뛰고 아예 12단으로 가겠다고 지금 전략을 세운 상황이고 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12단 쪽으로 주로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전략이 성공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삼성전자 이전에 로직 칩에서 TSMC가 4나노로 갈 때 건너뛰고 3나노로 먼저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먼저 기술력에서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그 3나노를 찾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TSMC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었고 그 다음에 수율이 나오지 않는데 무리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면서 계속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8단을 건너뛰고 12단으로 갔을 경우에 고객들이 현재 가장 본인들의 칩셋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8단이거든요. 현재는 8단. 12단이 좀 더 장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최종 칩셋에 12단을 했을 때 8단보다 얼마만큼 많은 메리트가 있을지 또한 가격 같은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의 니드가 만약에 12단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8단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8단 라인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삼성전자는 한동안 SK 하이닉스 따라가기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BM3 8단은 현재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12단 제품을 삼성전자가 8단을 건너뛰어서 2분기에 양산하겠다고 했다면 양산하겠다는 건 고객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삼성전자?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양선을 않은데. 하겠다는 거고 고객한테 콜이 돼가지고 확달을 받았다 이거하고는 꼭 이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돼요. 지금 그 고객이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죠. 게 엔비디아잖아요. 네, AMD는 8단인가 12단인가 들어가긴 했죠. 제가 확실치 않은데 예. AMD는 워낙 작으니까 의미가 별로 없고 어. 엔비디아한테는 아직 그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예. 그게 이제 5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고 예. 진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5월, 6월 사이에 어느 정도 뚜렷해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루머라기 뭐하면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삼성전자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연초부터인가 얼마부터 400명을 투입하는데 인력을 투입했다는 네, 100명은 HBM3E에 12단 전용으로 100명을 투입했다고 하거든요. 100명을. 그 다음 버전 4는 또 300명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HBM3E 12단에서 확실히 뒤집는다는 자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HBM4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표명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저기 엔비디아 쪽에서나 그런 쪽에 시장에 와서 너희도 초기에 이니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네라는 언지를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 갖고 뭐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삼성 하이닉스는 당연히 HBM3E 8단 갖고 시장에 가기를 원하고 실제 자기는 삼성 엔비디아부터 HBM3E는 8단 가지고 올해까지는 간다라고 언지를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잘지는 결국은 HBM3 12단에 하인 삼성전자가 수율이 잘 나오면 그거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나오면은 그냥 편하게 HBM3 8단 하이닉스 가는 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아전 인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는데 그러면 현재 HBM3 12단 제품에 대해서는 젠슨 황 CEO가 명확하게 그 제품에 대해서 분명한 언질은 없었던 거죠. 예, 엔비디아는 지금 8단, 12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HBM 제품의 완성도와 성능, 퍼포먼스 같은 거, 그다음에 양산 수율하고 얼마나 물량, 그러니까 납기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기사에 보면은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전자 이제 요구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능 개선해달라. 성능 개선을 해달라. 또 하나는 납기를 맞춰달라.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양산 레벨에서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HBM도 제작 표준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팔 수도 있거든요. 선주문을 받지 않더라도요. 예. 그런 면에서 일단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는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 팔리면 그냥 재고로 쌓여 있게 되는 거죠. 재고는 재고인데 기존에 있는 메모리보다 훨씬 비싼 재고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성 재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2단을 개발을 완성을 하고 양산한다고 하지만 결국 고객이 확정되지 않는 한은 그것은 부메랑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HBM3 12단을 3분기에 양산하겠다고 하면서 뭐 올해 물량 내년에 다 팔렸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HBM3E를 얘기한 건 아니고 네. HBM3E를 그 12단 예. 3분기인가 언제 개발을 해서 양산 준비 다 하고 예. 실제 수요는 내년부터니까 내년부터 출하하는데 문제 없게 하겠는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 그런 뜻을 비친 거거든요. 예. 삼성전자 달리 위험을 안 하죠, 당연히. 그 정도고 솔드아웃 했다면 올해 건 다 솔드아웃 됐고 네, 지금 내년까지 뭐 솔드아웃 됐다는. 그거는 이제 사실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HBM3E의 8단, 12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소울드아웃이라는 것은 믹스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유동성이 있는 거죠. 가격 역시 진짜 5% 10% 올라갈지 아니면 경쟁이 붙으면은 그냥 플랫할지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좋게 보는 거니까 HBM3E 12단 이런 거 지금 버전보다 당 성능이 높으면은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다 같이 붙으면은 가격을 10% 20% 못 올릴 수 있겠죠. 근데 못 올려도 일반 디램보다는 가격이 5배, 4배 정도 비싸니까 여전히 HBM 이. 마진이 일반 디램보다 높으니까 거기를 전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가격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해주셔서 이 전문 연구기관은 HBM 가격이 뭐 5 내지 10% 오를 것이다. 전체적인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냈던데 어떤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HBM 가격이라든지 시장 전망은? 뭐 항상 제가 반도체 사이클 예측할 때 공급과 수요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공급이라는 거는 현재 HBM을 생산할 수 캐파는 한정돼 있잖아요. 예. 지금 물론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 기존 공장을 뭐 리모델링해서 HBM 전용으로 바꾸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게 완성되는 데는 리모델링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예. 새로 건설하게 되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캐파는 지금 꽉 차서 이제 풀로 가동되는 상황이어서 공급량이 급격히 늘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네. 뭐 오픈 AI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우리 다 AI로 데이터 센터를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태. 엔비디아에 지금 마음이 조급한 것들이 본인들의 칩셋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예. 거기에 들어갈 메모리의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본인이 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부품이 없어서 완제품을 못 판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렇지만 공급 캐파라는 거는 단순하게 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래서 가격이 한 10%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규모, D램 시장 규모와 D램 시장이 차지하는 HBM의 비중이랄까 이런 건 어느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까? 전제를 깔 때 HBM은 올해까지는 다 잡혀 있고 가격도 잡혀 있으니까 올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예. 일반 디램 가격도 예측을 해야 되지만 간단했을 때 일반 디램 가격은 2분기에 한 10몇 프로 오르고 2분기에? 3분기에 그 한 뭐 약간 싱글 디지트로 낮아지고 네. 이렇게 가고 HBM은 지금 높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삼성전자조차도 4, 4분기 정도 되면은 전체 매출에서 D램 중에서 HBM이 한 20%. 하이닉스가 앞서 있으니까 예. 전체적인 D램에서 차지하는 건 올해 평균 거의 20% 정도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예. 내년도에 만약에 출하량이 한 2배 정도 늘어나면은 가격이 진짜 10% 올라가서 갈 것인지 아니면 플랫텍 가격 다르지만은 가격이. 한 30% 정도까지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20% 30%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률. 하이닉스가 지금 이익률이 1, 4분기에 한 30% 되고 예. 삼성전자가 20% 좀 안 됐거든요. HBM 포함한 모든
평균 가격이. 그러면 만약에 하이닉스가 30% 평균 D램 마진이면은 HBM 마진은 거의 60%일 거예요. 아, HBM 그러니까 이제 D램 마진이 좀 더 올라가고 HBM 마진 내려가더라도 당분간은 HBM이 마진에서 왕이죠. 마진에서 그게 아마 1년 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은 매출 비중은 3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누구는 이익의 비중은 70%, 60%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HBM이 하이닉스한테 아주 절대적이고 삼성 역시도 주가는 그거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는? 형국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뭔가 이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HBM을 만드는 곳이 또 하나 있잖아요. 미국의 메모리 마이크론도 강자 만들고 마이크론 있죠. 테크놀로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로 봐서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이미 한다. 엔비디아에 요구하고 있는 쿼를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런 면을 보면 최소한 지금 현재 양산 수준에 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 내지는 조금 앞서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그 캐파가 얼마나 정도 될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차세대에 대한 준비가 얼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지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캐파는 이제 여러 가지 나온 숫자가 맞다면은 캐파가 있더라도 실제 수율에서 실제 출하량은 적습니다. 아, 수율이 안 나오니까. 수율이 안 나오면? 근데 투입할 수 있는 웨이퍼 투입 장수로 보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준비되는 게 올해 연말에 대충 비슷해요. 한 14만 장, 15만 장 비슷한데 캐파적으로는요. 근데 실제 삼성전자가 수율이 예를 들어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또 삼성전자 관계자들 욕하실 수 있는데 한 20%다. 예. 삼성 하이닉스라 60%다. 예. 그럼 3분의 1이니까 같은 15만 장여도 넘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혀 근데 나오는 게 캐파와이즈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삼성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준비된 것 자체가 한 3만 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기 때문에 절대 규모가 예, 이게 투입 자체가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더 낮다면은 한 8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실제로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렇다. 그러면 HBM 이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은 언제쯤 이게 소식이 전해질까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속 저희 방송에도 몇 차례 한번 그 전망을 했었는데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도 조금 다양하게 나오고. 이게 뭐 GTC 2024 때부터 계속 희망 고문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희망 고문의 한자는 또 젠슨 왕이 또 계속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2분기 중에 납품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은 공급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리 삼성전자 쪽에서 희망적인 메시지와 보도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팩트를 받아들이는 거는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2분기라면 이제 지금 벌써 5월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예. 지금 만약에 한 달 반 이내에 납품이 되려면 지금 퀄 테스트가 이미 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어서 아까 품질- 본부장님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됐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 말씀하신 게 이제 퀄 테스트가 되고 나서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직 퀄 테스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걸 확언해 주는 쪽이 없다 보니까 품질 양사가. 인증은 아직 됐다 안 됐다에 대한 명확한 지금 안 나오는 엔비디아 거예요. 쪽에서도 확답을 안 안 해주고. 해줬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한 상황이어서 테스트 중이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아직 테스트 중이라면 과연 6월 말 이전에 첫 번째 초도 물량 납품이 가능할지가 50%가 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요. 50%가 안 왜냐하면 됐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뭐 많은 걸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퀄리티라든지 그 후에 왜냐하면 HBM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칩셋에 넣었을 때 페일이 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굉장히 저가의 반도체 칩에 비해서. 그 다음에 HBM의 약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우리가 엔비디아에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칩셋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 고장 나면 그 하나만 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8단 12단이면 하나 페일하면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한 테스트 조건을 아마 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HBM에 대해서는 유독 더 깐깐하게. 그래서 그 퀄 테스트가 쉽지 않은 과정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2분기 내에 납품이라는 거는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게 모든 게 여기서 잘못되면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서 HBM 삼성전자가 뚫어야지 그거 잘 되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HBM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일반 D램은 생산 능력을 많이 못 키우니까 이쪽의 D램 가격도
더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납품이 안 되면 그럼 모든 게 조금 다 내려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거는 HBM 관련되는 테스트 장비 업체들은 좋을 겁니다. 쉽지 않아서 콜이 안 됐구나. 그러면 테스트하는 퀄리티라든지 장비들은 주가가 같이 한번 빠지고 나서 올라갈 수 있어요. 테스트 장비하는 회사들. 뭐 그런 거 장비 그런 또 회사들은 그럴 수 관심이 있죠. 있군요. 근데 하여튼 이게 복잡한데 어쨌든 삼성이 선순환을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AI도 요즘에 나온 뉴스 중에 AI 스타트업 있지 않습니까? 오픈AI 말고도 예. 오픈AI 말고도 엔트로픽이라든지 뭐 많아요. 스타빌리티 AI 미국 회사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수요를 받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돈이 이제 갉아먹고 있어요. 1년에 지금 매출이 몇억 불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안 예, 나오니까 그렇죠. 받은 돈을 투자받은 돈을 빨리 이제 안 되는데 돈을 투자를 했던 돈 갉아먹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그 AI 칩 자체가 너무 비싼 것도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래저래 모든 게 풀리면은 삼성전자가 빨리 제대로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Everybody happy. 엔비디아 말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HBM 수요는 뭐 어떻습니까? 다른 기업들의 수요는? HBM의 수요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AI용 칩셋에 대한 칩셋, 수요가 많은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정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고객들은 일단 요구를 하는 거고요. 네. 엔비디아가 본인의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HBM을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급 사슬 입장에서 전체 구조에서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거의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파운더리를 맡겨가지고 만들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직접 설계를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AI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직접 애플도 네.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공할지 여부는 사실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예.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성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본인의 생산 캐파가 이미 전량을 다 엔비디아에 주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과연 세컨더리, 서더리 수요 고객들한테까지 납품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 HBM을 받지 못하면 최종 칩셋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전히 아직은 긍정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들이 경쟁자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아성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필요할 따라오기가 것이다. 어렵다. 어렵다는 시간이 것이죠. 오래 걸린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쟁 정말 HBM 불꽃 튀기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본부장님,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잠재력이라 할까? 상승 잠재력 어느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더 둘 수 있을까? 우리가 앞전에 많이 말씀한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BM3 12단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제대로 뚫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물량에 관계없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이 아니고 지금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보다도 밸류에이션 와이즈 디스카운트 받고 있거든요. 할인 받고 있는데 그 할인율이 확 줄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포텐셜이 더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전제가 그걸 뚫어야죠. 그걸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다고 삼성전자로서는?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예. 그게 안 되면 하이닉스 독약청천까지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쭉 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혼자 날아갈 것이냐라고 보는 게 조금 복잡한 방정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복잡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도 뚫어서 뚫었다. HBM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HBM이 웨이퍼에서 일반 디램보다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HBM을 많이 한다는 거는 일반 디램의 캐파가 준다는 거예요. 예. 일반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 들어오는 것이 전체 디램에 좋은 거예요. 디램에서 그러게 하이닉스 주가도 좋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HBM에서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HBM에서 어차피 언젠가는 이번에 6월 달에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 건데 주가를 측면에서 보면은 적당한 시점에 삼성전자가 적당히 들어와 주는 것이 얘네 주가는 더 좋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삼성이 빨리 못 들어가면 하이닉스한테 더 주식에서는 다 붙을 수 있지만은 전체 디램 시장에서는 아주 해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혼자만 가기는 또 어렵다. 그거는 단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안 되면 하이닉스가 더 가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삼성전자 가면은 하이닉스가 일단 빠지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적당히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해피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납품이 결정되는 게 정말 절체절명이 네, 절체절명. 한달 두 달밖에 안 남은 거네요. 네, 여름휴가 가기 전에 여름휴가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HBM 관련 얘기 지금 삼성전자 SK 얘기하고 있는데 HBM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 이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관심 받는 회사들. 뭐 한미 반도체인가 몇 개 회사 어떤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나요? 우리가 초반에 얘기를 나눴지만은 HBM이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설계, 새로운 제품의 메모리가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래픽에 사용하고 있던 디램 종류인데
결국에는 그걸 HBM으로 만든다는 건 적층으로 하기 위한 패키지 방식의 변환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현재로서는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쪽 기술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쨌든 뭐 TC 본더라고 해가지고 열과 압력을 가하면서 본딩을 해주는 머신을 제작할 수 있으면서도 이미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단 최우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반도체인 거고요. 한미 반도체가 그래-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고 있고 몇몇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네. 기술을 갖고 있는. 네. 근데 어쨌든 시장에 장악을 이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머티리얼이 필요하거든요. 에폭시 계열의 머티리얼인데 어쨌든 매스 리플로우를 하기 위한 절연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압력과 열을 받아가지고 잘 필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또한 생산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필름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이에 필름을 넣고 압착해가지고 그 사이를 절연막을 만드는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또한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쪽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필름을 만들 수 있는 케미컬 업체들이 몇 개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현재 어쨌든 패키징 관련돼서 후공정 쪽에 또 테스트가 굉장히 요즘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가 초반에 굉장히 더 깐깐한 테스트가 테스트. 필요하다. 네. HBM 같은 경우는 고가이고 한번 페일을 하면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몇몇 테스트 업체들이 이미 SK하이닉스 퀄을 통과해서 납품이 확정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면서 예, 기업명을 알지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어떤 기업들이 좀 더 수혜가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한미 반도체 얘기했고 테스트하는 업체들도 주목을 네. 끌어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만 지금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 마이크론에 납품한다고 발표했었죠. 공시해 놨었죠. 다른 경쟁 업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거는 걔네 그 사실은 형태가 달라서 그 배시라든지 다른 회사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그쪽은 제대로 된 양산의 규모에 못 갔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한테 가는 거 하이닉스가 넘버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를 통해서 나가는 거는 우리 한미 반도체 뿐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주가가 거의 엔비디아 수준으로 급등을 한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네, 정확히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4만 원에서 한 15만 원까지 네, 올랐다 지금 보시면 될 것 14조, 같습니다. 13조 되니까 엄청나게 시총이? 오른 거죠. 네, 예. 13조, 14조 되죠. 있죠. 네, 삼성전자에는 지금 HBM 네네. 어차피 안 되니까 예, 현재는 뭐 못 하고 있고. 네네. 다른 어떤 또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그 뭐 이렇게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것도 있어요. 뭐 S사가 또 있는데 리플로우라고 그 저기 아까 그 방식이 매스 리플로우거든요. 리플로우 장비라고 TC 본더 말고 그거 있는 스타일의 장비 업체가 있고 근데 테스트 업체들은 딱 치면 다 나와요. 아, 근데 테스트. 테스트 업체는 이미 주가 좀 갔고요. 예. 테스트 업체가 아니고 일반 증착 장비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은 주가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HBM 말고 다른 일반적인 D램에 투자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매력적이라고 사람들이 다 보는 뭐 테스트 장비 업체들은 네. 테스트 여러 가지인데 요런 테스트 그런 주식들은 많이 갔어요. 아, 많이 올랐다. 많이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치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뭐 한 연초에 왔으면 그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그 주가 흐름은 정당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HBM 수요가 늘고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황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